산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정상이 아니다. 오전 11시 북한산 백운대 정상입니다.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산 아래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죠. 정상 표지판 앞에는 여러 등산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67세가 큰 바위에 앉아 물통을 엽니다. 등산 경력 15년, 그는 스스로를 베테랑이라 여기는 사람입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시계를 봅니다. 그의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10분만 쉬었다 내려갑시다. 빨리 가야 집에 일찍 도착하죠. 옆에 앉은 이영수 할아버지 70세가 바지를 걷어 올립니다. 왼쪽 무릎에 수술 자국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작년 가을 하산하다 넘어져 인대가 파열된 상처입니다. 그는 배낭에서 무릎 보호대를 꺼내 천천히 착용합니다. 5미터 떨어진 벤치에서 박순자 할머니 65세가 신발끈을 다시 묶고 있습니다. 실버 등산의 안전 담당인 그녀는 언제나 꼼꼼합니다. 신발끈을 단단히 조인 뒤 배낭의 허리벨트를 풀었다 다시 맵니다. 그리고 물 500ml를 천천히 마십니다. 마지막으로 등산 스틱 2개를 펼쳐 자신의 키에 맞게 길이를 조절합니다. 김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납니다. 배낭을 매는 그의 신발끈이 조금 풀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건 쉬운 일이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채웁니다. 박 할머니가 무릎 보호대를 양쪽 무릎에 착용합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정확합니다. 김 선생님, 하산이 더 위험해요. 작년에 우리 동호회에서만 5명이 무릎 다쳤잖아요. 김할아버지는 손을 휘저으며 웃습니다. 자신은 다르다는 표정입니다. 올라올 때가 힘들지. 내려가는 건 그냥 걸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성큼성큼 하산로 입구로 걸어갑니다. 이 할아버지가 뒤를 천천히 따라갑니다. 무릎이 아직도 가끔 욱신거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위기. 하산 10분이 지났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벌써 50m를 앞서 내려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빠릅니다. 분당 60보, 올라갈 때보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입니다. 발 뒤꿈치로 땅을 쿵쿵 찍으며 걷습니다. 역시 나는 체력이 좋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20대 커플이 가볍게 뛰어내려옵니다. 젊은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웃으며 지나갑니다. 김할아버지의 자존심이 발동합니다. 젊은 것들한테 질 수는 없지. 그는 속도를 더 높입니다. 돌과 흙이 섞인 비탈길입니다. 낙엽이 군데군데 쌓여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발밑을 보지 않습니다. 눈은 앞서가는 젊은 커플을 쫓고 있습니다. 3미터 앞에 나무 뿌리가 땅 위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흙이 조금 씻겨나가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순간 발이 뿌리에 걸립니다.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팔을 휘두르며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중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으악! 그가 비명을 지릅니다. 뒤에서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달려옵니다. 70세의 나이지만 순발력은 살아있습니다. 그는 김할아버지의 배낭 윗부분을 양손으로 움켜잡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뒤로 당깁니다. 김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섭니다. 겨우 중심을 잡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헉! 헉! 고맙소. 김할아버지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손이 떨립니다. 방금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m 뒤에서 박 할머니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녀는 등산 스틱 2개를 땅에 규칙적으로 짚으며 걷습니다. 왼쪽 스틱, 오른발, 오른쪽 스틱, 왼발.
리듬이 정확하고 안정적입니다. 분당 40보, 느리지만 안전한 속도입니다. 박할머니가 두 사람 앞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물병을 꺼내 김할아버지에게 건넵니다. 그러게요. 서두르면 이런 일이 생기죠. 하산 사고의 70%가 속도 조절 실패래요. 김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받아 마십니다.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갑니다. 그는 옆 바위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산악구조대원의 충고. 하산 30분 지점입니다. 나무 벤치 두 개가 놓인 작은 쉼터가 나타납니다. 그곳에 주황색 조끼를 입은 40대 남성이 서 있습니다. 산악구조대원입니다. 그는 김할아버지가 빠르게 내려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쉼터를 그냥 지나치려 하자 구조대원이 앞을 막아섭니다. 어르신, 잠깐만 멈춰주세요. 김할아버지가 멈춰섭니다. 조금 불편한 표정입니다. 구조대원은 배낭에서 태블릿 PC를 꺼냅니다. 화면을 켜서 김할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그래프와 표가 나타납니다. 이 구간에서 지난 3개월간 60대 이상 어르신들 사고가 17건 발생했습니다. 구조대원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킵니다. 빨간 점들이 지도 위에 찍혀 있습니다. 전부 하산 중이었고요. 주요 원인은 빠른 속도와 집중력 저하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작년 자신의 사고가 떠오릅니다. 구조대원은 태블릿을 배낭에 넣고 직접 걷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15도 정도 구부립니다. 발 뒤꿈치가 아니라 발바닥 전체로 땅을 디딥니다. 천천히 안정적으로 걷습니다. 이렇게 걸으시면 무릎 충격이 30% 줄어듭니다. 그는 다시 멈춰서서 말합니다. 그리고 등산 스틱 꼭 쓰세요. 무릎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박할머니가 옆에서 김할아버지를 쳐다봅니다. 김할아버지는 시선을 피합니다. 배낭에 등산 스틱이 들어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마지못해 배낭을 엽니다. 접이식 스틱 하나가 구겨진 채 들어있습니다. 올라갈 때만 쓰고 내려올 때는 귀찮아서 안 쓰던 물건입니다. 그는 스틱을 펼쳐 길이를 조절합니다. 손잡이를 꽉 잡습니다. 처음으로 하산할 때 스틱을 사용해 봅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5분간 쉽니다. 호흡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 사고, 하산 1시간이 지났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체력이 많이 소진됐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조금씩 떨립니다. 이마에 땀이 흐릅니다. 경사 25도의 내리막길입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통화 버튼을 누르며 계속 걷습니다. 시선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됩니다. 응, 아빠야. 지금 산 내려오는 중이야. 발밑을 보지 않습니다. 귀는 딸의 목소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점심? 집 가면 먹지. 괜찮아. 3미터 앞에 이끼가 낀 돌이 있습니다. 어제 내린 비에 젖어 표면이 미끄럽습니다. 햇빛이 나뭇잎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오른발이 그 돌을 밟습니다. 순간 발이 옆으로 미끄러집니다. 몸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등산 스틱을 움켜잡으려 하지만 놓쳐버립니다. 스틱이 경사면을 따라 대굴대굴 굴러 내려갑니다. 손에 든 휴대폰도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30m 뒤에서 박할머니가 소리칩니다. 위험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퍽! 김할아버지가 엉덩이부터 땅에 주저앉습니다. 옆으로 기울어지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땅을 짚습니다. 거친 돌이 손바닥 피부를 긁습니다. 왼쪽 무릎도 바닥에 세게 부딪힙니다.
따끔한 통증이 순간적으로 퍼집니다. 휴대폰은 5미터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바위에 부딪혀 화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이고, 김할아버지가 신음합니다. 손바닥을 펴보니 피가 조금 배어 나옵니다. 무릎을 만져보니 욱신거립니다. 이 할아버지가 황급히 달려옵니다. 박할머니도 빠른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치료와 반성. 박할머니는 즉시 배낭을 내려놓습니다. 지퍼를 열고 빨간 십자가 표시가 된 구급낭을 꺼냅니다. 그녀는 언제나 구급낭을 챙깁니다. 손 좀 보여주세요. 김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을 내밉니다. 손바닥에 3cm 정도 찰과상이 있습니다. 박할머니는 소독약을 거즈에 묻힙니다. 거즈로 상처를 천천히 닦아냅니다. 아, 따가워요. 김할아버지가 이를 악뭅니다. 소독약이 상처에 스며듭니다. 박할머니는 큰 밴드를 꺼내 손바닥에 조심스럽게 붙입니다. 그리고 배낭에서 여분의 무릎 보호대를 꺼냅니다. 이것도 착용하세요. 무릎이 부었을 거예요. 김할아버지는 바지를 걷어 올립니다. 왼쪽 무릎이 약간 붉게 부어 있습니다. 그는 무릎 보호대를 천천히 착용합니다. 보호대가 무릎을 감싸자 조금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세 사람은 평평한 바위에 나란히 앉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김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자신의 무릎을 쓸어내립니다. 나도 작년에 똑같았소. 전화 받으면서 걷다가 넘어졌지. 그는 수술 자국을 보여줍니다. 무릎 인대가 파열됐소. 수술하고 3개월 재활 치료 받았소. 병원비만 300만 원 들었소.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입니다. 자신도 큰 부상을 당할 뻔했습니다. 박할머니가 물병을 꺼내 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김할아버지는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15분이 지나자 심장 박동이 안정됩니다. 함께 내려가기. 박할머니가 일어섭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천천히 가요. 제가 앞에서 위험한 곳 알려드릴게요. 김할아버지와 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 사람은 줄을 섭니다. 박할머니가 맨 앞, 김할아버지가 중간, 이 할아버지가 맨 뒤입니다. 박할머니는 분당 35보로 천천히 걷습니다. 3미터를 가다가 멈춰섭니다. 발밑에 젖은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녀는 등산 스틱으로 낙엽을 치웁니다. 낙엽 아래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조심하세요. 돌을 밟고 건너야 해요. 박할머니가 먼저 건넙니다. 김할아버지가 그 뒤를 따릅니다. 스틱을 땅에 짚으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할아버지가 건넙니다. 20미터를 더 가자 급경사가 나타납니다. 경사도 40도입니다. 박할머니는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비스듬히 3미터를 걷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3미터를 걷습니다. 지그재그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김할아버지와 이 할아버지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시간은 2배 걸리지만 무릎은 훨씬 편합니다. 김할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등산이구나. 15분마다 세 사람은 멈춰섭니다. 물을 마시고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무사 도착 2시간 30분 후입니다. 세 사람은 드디어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박할머니가 제일 먼저, 김할아버지가 두 번째로,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도착합니다. 입구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신발끈을 풀고 등산화를 벗습니다. 발이 후끈거립니다. 김할아버지가 입을 엽니다.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크게 배웠습니다. 박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 나이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이 할아버지가 자신의 무릎을 두드립니다. 맞소. 무릎 한 번 다치면 평생 고생이요. 주차장 입구에 노란색 안내판이 새로 붙어 있습니다. 시니어 등산객 여러분, 하산이 더 위험합니다. 마이너스 천천히, 스틱 사용, 15분마다 휴식. 김할아버지가 안내판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다음 등산 때는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죠? 박할머니가 묻습니다. 그럼요. 이번엔 제대로 배웠으니까요. 세 사람은 활짝 웃으며 주차장을 걸어나갑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합니다. 시니어 하산 안전 수칙. 올라갈 때보다 30% 느리게 걷기. 15분마다 휴식하고 물 마시기. 등산 스틱으로 무릎 부담 줄이기. 무릎 보호대 착용하기. 휴대폰은 멈춰서서 사용하기. 발밑 지형 항상 확인하기. 혼자 등산하지 않기.